네, 안녕하세요. 전문의 답변 기반 심리진단 AI를 개발한 MIOK 팀입니다. 발표는 문제 정의, 데이터, 모델링, 시연, 기대효과 및 한계점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문제 정의 파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OECD 자살률 1위 국가인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2019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특히 요즘 코로나 블루 같은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과 교육 수혜율은 굉장히 낮은데요. 2017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에 더불어 정신기관을 방문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도 굉장히 긴 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정신질환 인지 부족입니다. 본인이 증상을 앓고 있으나 이 증상이 정신질환 때문인지 혹은 컨디션 난조 때문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간편하게 본인의 정신질환을 인지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해 치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MIOK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 설명 전 저희 팀 이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A는 저희 주 모델인 어텐션 플러스 시퀀스 투 시퀀스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멘탈 헬스를 개선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데이터 파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의료 전문가 답변 질문 카테고리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가져왔습니다. 정신질환적인 질문에 대해 전문가의 답변이 달린 데이터를 가져왔고, 총 33,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했습니다. 원활한 학습을 위해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질문 데이터의 경우 일반인이 인터넷에 비문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룰 베이스로 특정 문구를 제거하고 한스펠 맞춤법 교정기 API를 이용하여 증상에 대해 핵심만 남은 데이터셋을 생성하였습니다. 답변 데이터의 경우 전문의 답변만 가져와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이 또한 룰 베이스로 특정 문구를 제거하고 맞춤법 교정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굉장히 길게 구성되어 있어서 핵심 문장만 추출하고자 하여 텍스트랭크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텍스트랭크는 그래프 기반 랭킹 알고리즘인 페이지랭크를 문서 요약에 사용한 것으로, 문서를 대표할 수 있는 문장을 찾아 문서를 요약하는 통계 기반 비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하나의 질문글, 답변글에 있는 각각의 문장들에 대해 센텐스 그래프를 구축하게 됩니다. 각 문장이 하나의 노드가 되며 유사도를 바탕으로 엣지, 즉 연결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각 노드는 균등한 가중치로 시작이 되고 연결된 노드로부터 가중치를 넘겨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재기적으로 학습이 돼서 가중치를 업데이트 시키게 되고, 최종 가중치 결과에 랭킹을 함으로써 중요한 문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글에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모델링 파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 흐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텍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유사도 모델을 거치게 됩니다. 기존 질문 풀과 유사도가 낮은 질문들에 대해 딥러닝 모델이 적용됩니다. 길이가 짧은 문장은 어텐션 메커니즘이 적용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거치고, 길이가 긴 문장은 T5 모델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답변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저희가 유사도 기반 모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해당 그림은 글로브 임베딩으로 각 질문들을 128차원으로 임베딩하고 K-민즈 방법론을 사용해 클러스터링한 뒤 TSNE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클러스터링 결과 비슷한 질문들끼리 잘 뭉쳐져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유사도 모델을 사용해 비슷한 질문은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카드 유사도와 코사인 유사도를 골다 고려해 유사도 모델에 적용했습니다. 맥캅으로 토크나이징 하였고, 질문의 토큰들에 대해 유사도를 계산했습니다. 자카드 유사도는 합집합분의 교집합이고 각 토큰이 얼마나 겹치는지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자카드 유사도만 계산하게 되면 해당 단어가 얼마나 등장했는지에 대한 빈도나 그 단어가 문서에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한 분포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단어 자체의 중요도를 고려하기 위해 TF-IDF, 즉 단어 빈도와 영문서 빈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TF-IDF를 이용해 문사 간의 유사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 토큰 기반으로 자카드 유사도를 계산한 뒤 상위 100개에 대해 코사인 유사도를 구했습니다. 0.6 이상이면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빠르게 가져오고 이보다 작으면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답변을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딥러닝 기반 모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주된 메커니즘인 시퀀스 모델은 시퀀스를 넣었을 때 시퀀스를 뽑아내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입니다. 입력 시퀀스가 아래는 레이어를 순차적으로 거쳐 의미를 내포하는 컨텍스트 벡터로 넘어가고 이 값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시퀀스를 생성해냅니다. 그러나 시퀀스 투 시퀀스 같은 경우 모든 정보를 압축하게 되어 정보 손실 문제와 리커런트 모델의 고질적인 문제인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력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출력 시퀀스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R는 레이어에서 쌓인 은닉 상태 전체를 참고합니다. 디코더에서 매 타임스텝마다 어텐션 스코어가 큰 부분에 집중해서 시퀀스를 생성함으로써 손실했던 정보를 보완해 더 정확한 값으로 예측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모델 구조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포스트태깅된 토큰을 인덱스로 바꾸어 인베딩하여 128자원의 벡터로 변환해 인풋으로 넣게 됩니다. 인코더는 두 개의 byGRU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롱텀 디펜던시를 줄이기 위해 byGRU 두 개를 쌓아 문장 양쪽에서 그레디언트가 흘러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레지듀얼 네트워크처럼 스킵 커넥션을 사용함으로써 입력 데이터의 원본을 두 번째 byGRU 층의 입력으로 바로 사용하였습니다. 바닐라 RNN보다 성능은 좋으며 LSTM보다 간단한 GRU를 이용해 네트워크를 쌓았습니다. 디코더는 한 개의 GRU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웃풋 값이 타겟 값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계산되어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사용해 스코어를 계산했습니다. 어텐션 밸류와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내적한 값을 통해 활성화 함수를 거쳐 최종 아웃풋이 생성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시퀀스 투 시퀀스 위드 어텐션 모델은 저희 데이터로만 학습시킨 인코더 디코더 기반 랭귀지 모델입니다. 어텐션을 사용해 보완하고자 했으나 긴 문장이나 지엽적인 사연의 경우 진단이 힘들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용량의 말뭉치로 사전 훈련된 트랜스포머 모델인 T5를 사용해 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했습니다. T5 모델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T5는 텍스트 투 텍스트 구조의 모델을 통해 모든 NLP 태스크를 수행하는 통합 NLP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텍스트 투 텍스트, 즉 태스크를 텍스트로 바꿔낸 뒤 인풋 값과 함께 토큰으로 넣어줍니다. 인풋이 모델을 거치면 태스크에 맞는 아웃풋 텍스트가 나오는 모델입니다. 모든 NLP 태스크를 통일된 프레임워크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NLP 태스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버트 기반 모델의 경우 트랜스포머 구조의 왼쪽, 즉 인코더 부분만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특정 문장 추출 정도에만 강점을 가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에 걸맞는 답변을 생성을 해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사용하는 스탠다드 트랜스포머 구조인 T5를 사용했습니다. T5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 랭귀지 모델, 프리픽스 랭귀지 모델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리픽스 LM의 경우 인코더 파트에서는 바이 다이렉셔널하게, 제너레이션을 수행하여는 디코더 파트에서는 유니다이렉셔널하게 어텐션을 걸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T5 또한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처럼 마스크드 LM을 사용하며 연속적인 토큰을 하나의 마스크로 사용합니다. 오토인코더 방식처럼 노이즈된 입력 텍스트를 디노이징하며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저희 데이터를 통해 최근에 공개된 멀티링귤 T5 모델을 트랜스퍼 러닝하는 방식으로 실험하여 답변을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거쳐 생성된 답변들을 매끄럽게 다듬기 위하여 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기호와 띄어쓰기를 제거하였습니다. 이후 한 스펠을 통해 띄어쓰기 및 맞춤법을 교정하였고 특정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답변의 앞과 뒷부분에 랜덤한 인사말을 추가하였습니다. 생성된 답변에서 진단한 병명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링크를 추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고민을 입력하게 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외부로 구성하였고 사용된 웹 스택은 이와 같습니다. 제 요즘 고민인데 한번 이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불면증 관련해서 질문을 넣었는데 불면증에 대해 진단하고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잘 생성해 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에 대한 결과물도 몇 개 넣어봤습니다. 이것은 가위 눌림에 대한 결과물이며 우울증은 우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답변을 잘 생성해 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면증 관련해서 질문을 남긴 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기대효과 및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MIOK를 통해서 정신건강 의원을 찾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간편하게 본인의 상태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의원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향후 보다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진단 모델을 디벨롭한다면 AI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상용화에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학습 과정에서 전문가의 답변만을 선택하다 보니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양질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트랜스포머 같은 고도의 모델을 좀 다양하게 학습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더불어 하드웨어 자원이 조금 부족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팀원 소개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던 저희 주호, 미경이, 민정이, 예진이, 그리고 저랑 거홍이랑 지은이, 혜린이 8명이 다 같이 함께 만들었고 끝까지 함께 열심히 해준 멤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